첫 번째 면접 질문이에요. 티타늄 단조에서 미세 조직을 제어하기 위해서 무엇을 우선 개선해 보겠냐. 이거는 현장에서 하신 거 아니면은 답변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거에 맞게 답변을 한 거고, 혹여 위에서 자기소개서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셨던 그런 직무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당연히 물어보는데 여러분들이 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사전에 이걸 대비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질문이 왔을 때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현장에서 충분히 진행할 법한 그런 내용들을 물어본 겁니다. 왜요? 이 질문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이 분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앉아있을 리가 없겠죠. 당연히 그 분야 전문가 또는 팀장, 차장, 부장, 본부장, 뒤에 장으로 끝나는 리더분들께서 앉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내 앞에 있는 분에게 이런 거 관련돼서 혹시 설명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아는 걸 말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깔끔하게 모른다고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해야 될까요? 질문을 들었을 때마다 다 달라질 겁니다. 질문을 들었을 때 이건 도저히 접근이 안 돼. 아무것도 모르겠어. 키워드조차 생각이 안 나. 하는 그런 것들은 고개를 숙이시고 죄송합니다라고 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런 것들은. 괜히 아는 척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조금이라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는 찍으시면 안 되고, 조금이라도 모르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모르는 거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런 거를. 물론 직무랑 직접적으로 연관된 건데 이거를 모른다라고 하면은 크리티컬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면접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른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접근을 하는 건데, 내가 조금의 키워드라도 알겠어. 조금이라도 알겠으면 그거는 그거 가지고 얘기하신 게 맞아요. 그거 가지고 조금이라도 말씀하시면서 이 답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고, 제가 지금 드린 이 답변이 완벽한 답변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후에 숙지하거나 알려주시면 배우겠다 라는 식으로 조금이라도 알고 있으면 하신 게 맞고, 진짜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깔끔하게 모른다라고 하신 게 맞아요. 그분들은 여러분들께 기대하는 것도 있고 검증할 것이고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답변을 시원시원하고 그 기관, 그 직무에 맞게 그 질문의 의도를 이해를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라는 전제하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답변에 대해서 어떤 의도도 파악이 안 되고 어떤 말 하는지 본인도 모르고 지금 지원한 그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 그냥 답변하시는, 답변을 들어보니 너무 다 제너럴해. 그냥 지원 동기 물어봤는데 너무 다 그냥 어느 기관을 지원해도 말이 되는 그런 지원 동기를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은 그 이후에 질문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궁금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아시는 거는 말씀하시고 모르면은 깔끔하게 모른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 질문에서 본인이 아는 게 있으면은 확실하게 답변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이거는 완전 직무 관련된 그런 직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많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면접 질문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근데 면접 질문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첫 번째는 내가 예상을 할 수 있는 질문이 있고, 예상을 아예 그냥 못해요. 이거는 예상조차 안 돼. 그런 질문들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예상하지 못한 질문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생각이 나는 질문이 있고요. 키워드조차 생각이 안 나요. 애초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근데 우리가 커버해야 될 영역은 어디냐면은 제가 지금 동그라미 쳐드리는 이 영역입니다. 우리가 커버해야 될 영역이에요. 여기가. 그럼 이 부분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두려운데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답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예 없습니다. 답변이 불가능한 영역인 거예요. 여기는 봐봐요. 예상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키워드조차 생각이 안 나요. 대표적으로 요런 직무 관련된 질문이겠죠. 이런 질문을 애초에 내가 예상했더라면 여기에 포함되겠죠. 그리고 준비를 하셨겠죠, 여러분들이. 근데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키워드가 생각이 난다. 그럼 그거 가지고 답변을 하시면 돼요. 근데 예상하지 못했는데 키워드조차 생각이 안 나. 그럼 그건 죄송하지만 답변이 안 됩니다. 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질문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긴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비해야겠냐. 근데 그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준비하시는 방법은 키워드가 생각이 난다면 이거 가지고 답변을 하시는 거겠죠. 얘는 애초에 예상하지도 못했고 키워드도 생각이 안 나는, 즉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하고 계신 그 직무가 전 어떤 건지 몰라요. 근데 그 직무가 어떤 거든 간에 그거가 전혀 연관 없는 다른 직무에 대한 전문 용어를 물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답변할 수가 없겠죠.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답변 말고는 할 수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 잘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답변할 때는 키워드가 중요하다. 이거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뭔가 우리가 모르는 질문이 나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근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키워드가 생각이 났다, 조금이라도 그거 가지고 말을 할 수 있도록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키워드로도 답변을 하는 그런 연습을 꾸준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또 볼게요. 질문 두 번째입니다. 여러 회사 중에 왜 포스코인가요? 이거는 무조건 물어본 질문이죠. 이거는 수많은 회사가 있어요. 근데 왜 우리 회사 왔냐는 거예요. 왜? 지금 나오는 이 답변들, 그리고 위에 있는 기업 분석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잘 버무리셔가지고 여기에 지원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 회사 중에 왜 우리 포스코에 왔냐 이거예요. 석사나 박사급까지 하셨으면서 다른 데 가셔도 될 텐데, 정부 출연 연구원 가셔도 될 텐데, 싱크탱크 기관 가셔도 될 텐데, 연구과제 발주 기관 가셔도 될 텐데, 다른 대기업 가셔도 될 텐데, 갈 수 있는 곳이 많아요. 여러분들 갈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근데 왜 왔냐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질문만 들으셔도 여러분들 아시겠죠? 내가 답변을 얼마나 깊게 답변해야 되는지 그걸 느끼시길 바라요. 저는 답변의 깊이가 진짜 깊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엄청 깊어져야 돼요. 그거 인지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최적화 관련돼서도 자기소개서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2개 가지고 왔어요. 요 2개 가지고 왔으니까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벤치마킹 할 거 있으면 벤치마킹 하시라고 제가 이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벤치마킹 하시라고 가지고 온 거니까 이거를 적극 벤치마킹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도 이 직무 관련돼서 면접 예상 질문 중에 직무 관련된 걸 가지고 온 거예요. 직무 관련된 거 가지고 온 거니까 잘 참고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포스코에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이거랑 똑같은 맥락이 뭘까요? 어떤 질문일까요? 이거랑 똑같은 맥락이. 이거를 물어보는 전체 대분류가 어떤 거에 해당될까요? 직무 수행 계획이겠죠. 직무 수행 계획. 앞으로 당신이 할 일, 계획. 자, 근데 계획 관련돼서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계획 관련돼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혹시 여러분들 모든 계획을 다 알고 계세요?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가요 혹시?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모르는 게 당연한 거죠. 자, 그럼 그런 계획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즉 미래에 대해서 물어봐요. 내 앞에 앉아있는 그 현직자분이 내 미래에 대해서 물어볼 때, 미래라는 거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도 모르고 내 앞에 앉아있는 현직자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나는 답변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이 사람이 그 답변을 이해할 수 있게 답변을 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미래에 대한 걸 말해줘야 된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에게. 그렇죠. 답변을 하실 때는 구조화된 답변을 해주신 게 좋습니다. 손에 잡힐 수 있게.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도 쭉쭉 말씀하시겠지만 단기적인 계획들,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들, 이렇게 나눠서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들 단기적인 계획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단기적인 계획에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업무가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지원한 그 직무 관련돼서 업무 한창 하고 계시겠죠. 단기적, 말 그대로 근거리, 입사한 직후입니다. 입사한 직후에, 여러분들 입사한 직후에 여러분들이 바로 후배 양성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 아니죠. 입사한 직후는 업무 인수인계 받거나 업무에 대해서 배우거나 그 조직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이 조직이 어떤 업을 하고 있거나 이 조직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거나 이 조직이 어떤 사업 아이템을 갖고 하고 있구나, 외부에서 봤었던 시점보다 더 깊숙한 관점으로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바쁜 시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현장에서 뛰고 있는 그런 단계가 바로 단기적인 업무 계획에서 말할 수 있는 레벨입니다. 즉 직무에서 벗어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단기적인 계획 말씀하실 때 직무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단기적 계획 말씀하실 때 절대 직무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신입분들에게 다른 거 안 요청합니다. 그 직무 관련돼서 잘 이해하길 바라고 훗날에 내가 업무를 맡겼을 때 잘 수행해 주길 바랄 뿐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닐 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단기적 계획으로 말씀하실 건 뭐냐, 그 직무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여러분들이 석박사급 즉 연구 라인으로 가셨다라고 한다면 그 분야에 대한 대표적인 성과가 뭔지, 그게 특허다 특허, 논문이에요 논문, 기술 이전이에요 기술 이전, 또는 이 업무에 대해서 그냥 원활하게 잘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업무 관련돼서 전문 키워드를 말씀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그게 단기적인 수행 계획이에요. 자, 그럼 장기적이긴요. 롱텀, 길게. 장기입니다. 장기. 여러분들이 이제 시니어급이 된 거예요. 또는 뒤에 장으로 끝나는 직책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팀장, 자장, 부장, 본부장, 이런 장들. 그런 장급일 때는 이제 신입 관점보다는 더 높은 차원으로 보겠죠. 그런 신입분들을 이제는 양성하는 단계가 됐고,
그런 신입분들에게 어떤 업무를 하라고 지시하는 사람이 됐고, 자 그럼 그런 분들은 지시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런 신입이 업무를 잘 해가지고 왔으면 이걸 잘 취합해서 위에다가 보고도 하셔야겠죠. 의사 결정권자에게 또는 내 상위 부처, 상위 기관 또는 상위 직속 상관에게 보고하시는 그런 중간다리 역할을 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났어요. 더 올라가시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속한 그 조직에 대해서 이 조직이 앞으로 이 사회에서 서바이벌,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조직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런 걸 같이 논의하는 회의, 고민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 그런 단계가 될 겁니다. 그게 장기적 플랜이죠. 지금 이거는 여러분 직무에서 벗어나질 않았어요. 근데 직무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시니어급이 됐을 때 이 조직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을 하는 그런 업무는 여러분들이 밀접하게 지금 지원하신 그 직무랑은 살짝 동떨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은 단기적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조직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내용을 단기적인 계획으로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고민은 신입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고민할 레벨이 아닌 거예요. 이런 거는 장기적인 계획에서 말씀하시는 거겠죠. 맞나요? 단기적 계획, 즉 입사한 직후입니다. 입사한 직후 여러분들 뭐 하시고 계시겠습니까? 지원은 그 직무 관련된 업무하고 계시겠죠. 맞죠? 그러니 그거를 언급해 주셔야 됩니다. 직무에서 절대 벗어나지 마십시오. 직무에서.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을 같이 가지고 오면은 좋은 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 앞에 앉은 사람이 장기 플랜을 말하는데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고 그래도 우리 회사 또는 지원한 그 직무랑 아주 밀접한 내용들을 자꾸 말하고 자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저 사람 금방 떠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든가요 혹시? 아닙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잘 안 들어요. 잘 안 들고 이분 그래도 이번 일 맡기고 한번 일 시켜봐도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겠죠. 언제? 그분의 계획이 아주 클리어하고 현실적인 그런 계획일 때, 그럴 때 그런 분들에게 앞으로의 일도 맡기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스코에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요? 지금 포스코 관련된 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지만 포스코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그 기업이 또는 기관이 포스코가 아니더라도 다른 기관을 가시더라도 이 하고 싶은 일이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은 당신 한 달에 몇백만 원 받아가면서 어떤 거 할 거예요? 지금 이 질문인 거예요.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딱 그겁니다. 당신은 1년에 몇천만 원 받아가지 않냐? 난 당신에게 그렇게 돈을 줄 준비가 돼 있고 나는 그렇게 드리려고 한다. 그럼 당신은 앞으로 여기서 뭐 할 거예요? 라고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고민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필요한 그런 내용인 거예요. 앞으로 어떤 업무 하시겠습니까?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무리 전략으로 포스코에 관련돼서 내용 가지고 왔으니까 해당 뉴스도 참고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잡인더스트리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번 공고뿐만 아니고 다른 기관에 대한 공고들도 같이 참고하시면서 적극 잡인더스트리 플랫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리뷰가 필요한 기업들 있으면은 하단에 댓글을 달아주셔도 되고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문의를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